됐습니다. 네. 네, 이제 3번 할게요. 자, 볼게요. 요 사이일 때 다음 값이 가장 큰 것은. 사실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지만 어렵진 않아요. 이 모든 양 끝을 1로, 모든 부분을 다 2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되겠죠. 전부 다 2로 나눠줬어요. 자, 모든 변의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연립부등식이긴 하지만 이 모든 사이드에다가 똑같은 양수를 곱하던 나누든 더하던 빼던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주어져 있어요. 이 범위에 대해서 다음 중 값이 제일 큰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별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이걸 일반적으로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값 중에 여러분이 제일 떠올리기 쉬운 값을 택하셔서 하시면 제일 편해요. 뭐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거. 2분의 1이 좀 만만하겠죠. 자, 그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1번 얼마 되느냐? 얘는 2분의 1의 역수잖아요. 그러면 A분의 1은 2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 2야.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여기는 A분의 1이 2니까 2가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 얘는 그것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크기 비교 가장 큰 거 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1차원 값들이야. 그럼 이거 갖다가 전부 양수니까 그냥 2차원으로 그냥 제곱반 하시면 되겠죠. 제곱합시다. 2가 되고 여기는 2분의 1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4분의 1 되고 여기는 16분의 1 되니까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잖아요. 2차원 넓이 값이 제일 크니까 그것의 1차원 값도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이 제일 많은 건, 큰 거는 3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별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혼재돼 있을 때 여기서 일단 제일 만만한 대표적인 수를 찾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네.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할게요. 자, 이거 많이 했죠? 아까 푼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수능형에서. 볼까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루트 안이 제곱이 됐으니까 루트의 제곱이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바꾸셔가지고 넣으라 그랬죠. 이 안의 값은 루트 3 빼기 2가 될 거고 여긴 2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를 따지셔야겠죠. 자, 이때 이제 크게 비교하는 거예요. 루트 3이 크냐 2가 더 크냐. 애매하다고요? 이제 알 거 아니야. 아까 루트 3 값이 대충 얼마나 했어요? 1.7, 1.732 정도 되는데 대충 1.7 정도로 기억하셔도 되겠죠. 또는 제곱해서 이건 3이고 제곱해서 4가 되니까 얘가 일단 커요. 더. 그러니까 더 큰 수를 뺐기 때문에 2를 뺀 거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겠죠.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 이제 거꾸로 바뀌었죠. 2가 더 커요.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고 얘는 그냥 나오게 되는데 얘는 근데 여기 원래 빼기가 원래 있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의 값이 얘 같은 경우는 루트 3 빼기 2 근데 대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여기는 2 빼기 루트 3 그냥 나오는데 원래 있었으니까 이건 그냥 유지가 된 거고. 자,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빼기 2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죠. 없어지고 요거 다 없어지네요. 그래서 답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0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괜찮죠? 네, 물론 이게 이제 아주 익숙해지면 훨씬 더 당연하게 보일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시는 걸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점점점 익숙해집니다. 자, 괜찮죠? 자, 다음 이제 5번 할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마찬가지죠. 루트 안에 제곱, 루트 안에 제곱, 루트 안에 또 제곱.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절대값으로 다 일단 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절대값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3 빼기 루트 8, 여긴 2 빼기 루트 8, 여긴 2 빼기 루트 5 이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라고요? 그렇죠. 크기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3과 루트 8은 누가 더 클까요?
네, 대충 3이 우리가 루트 9인 거 알잖아요. 9의 곱의 반조. 그러니까 얘는 사실 루트 9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2차원으로 바꿔서 9하고 8을 비교하셔도 되지만 변의 길이 루트 9짜리가 루트 8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2하고 루트 8. 2는 알다시피 루트 4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걸 뺐기 때문에 얘는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다음에 2하고 루트 5. 2도 방금 얘기했지만 루트 4예요. 루트 4는 루트 5보다 작으니까. 루트 5를 뺐으니까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풀겠습니다. 절대값을 풀면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으로 바꿀 때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으로 바꾸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고 나옵니다.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쓸게요. 여긴 2 빼기 루트 8, 여긴 2 빼기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 빼기 루트 8에 빼기 루트 2, 빼기 2, 그 다음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루트 8. 그 다음 여긴 빼기 2,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루트 8 두 개 없어지고 얘 하나 남고 그 다음에 3과 빼기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래서 3 빼기 2가 1에서 2 빼니까 또 빼기 1 더하기 루트 5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딱히 더 계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루트 안에 제곱되면 일단 먼저 절대값으로 바꿔주시고 지난 시간 배운 거죠? 오늘 시간 시작하면서도 좀 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크기 비교 네, 루트 제곱근이 안 벗겨지는 수와 그 다음에 벗겨지는 수 사이에서 크기 비교하셔서 대수 비교 통해서 부호 판단하셔서 절대값 풀어가지고서 계산해줘라. 자, 이제 루트가 들어간 복잡한 식도 우리가 슬금슬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 6번 할게요. 괜찮아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나랑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랑 하니까 이해되는 거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과연 능숙하게 이렇게 될 정도가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달성해야 될 목표예요. 저한테 배운 게 여러분께 돼야지. 그죠? 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 루트가 들어가서 좀 애매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 크기는 2차원 크기 대수 비교랑 똑같이 갑니다. 길이가 길면 넓이도 더 커집니다. 그렇죠? 넓이가 더 크면 그것의 길이도 더 크다. 요거 따라간다고 했죠? 자,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양쪽을 다 제곱할게요. 이게 길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로 바꾸면 25, 여긴 3x, 여긴 36이 이런 크기를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이 범위의 자연수 구하는 거니까 되게 쉬워지죠. 계산하겠습니다. 3으로 양변 다 나눠줍니다.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3분의 25가 대충 얼마예요? 3, 8에 24, 8점 얼마가 되겠죠? 결국 8점 얼마보다는 x가 크고 12보다는 작은 범위에서의 자연수 개수 구하라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루트가 들어가든 말든 뭐 우리가 뻑하면 2차원 바꾸셔가지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얼마야? 9대고 10대고 11 세 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개가 됩니다. 답은 3개. 9와 10과 11이 바로 x가 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자, 끝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좋죠? 오케이. 자, 다음. 네, 여러분 문제 다 있잖아.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있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배우는 걸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수학적 지식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이 아닌 것은 또 이런 게 나왔죠. 자, 루트가 들어간다고 이제 쫄 필요가 없어요. 뭐 하라고요? 네, 2차원으로 바꾸셔도 돼요. 자, 차원을 올립니다. 제곱되고 얘는 넓이가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정사각형 넓이는 2차원 값은 9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범위가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길이하고 넓이는 우리가 차원의 방향이 똑같이 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이거 풀겠습니다. 양쪽에다가 1을 더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5가 x보단 작거나 같고 x는 10보다 작다는 식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만족하는 이 범위에 없는 자연수를 찾으라는 거죠. 아닌 거니까. 그럼 누구야? 6 되고 7 되고 8 되고 9까지 되는데 10은 안타깝게도 작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10이 될 수는 없어요. 5는 돼도 되지만 10은 되면 안 됩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쉽죠? 네, 이제 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공이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 중에서 제일 큰 게 라지 m, 제일 큰 게 스몰 m일 때 두 차를 구하라. 자, 루트가 이번엔 x는 없는데 양쪽에 다 있네. 쫄지 마세요. 제곱하시면 됩니다. 1차원이 그지 같다고요? 2차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5라고 2차원 값이 나오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9면 그 정사각형 넓이는 29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2차원 값. 그럼 여기는 x제곱이 그 넓이가 되겠죠. 역시 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값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 못 구하냐? 구할 수 있겠지. 자연수는 x야. x의 제곱이야. 자연수 제곱수 뭐 있어? 29보다 작은 제곱수는 x제곱 값은 25까지 가능하고 그죠?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건 5보다 크지만 그 다음 제곱수 뭐 있어? 9 있잖아. 그쵸?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제곱이라는 녀석은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제곱수니까 5하고 29 사이에 제일 작은 건 9, 제일 큰 건 25예요. 그럼 그때 x값. 물론 x는 풀마 루트 9, 쭉 풀마 3이라고 써야겠지만 문제에서는 자연수라고 썼으니까 마이너스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루트 9, 즉 3이 바로 되고 그게 제일 작은 값이니까 바로 스몰 m이 될 겁니다.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값 자체가 풀마 루트 25, 즉 풀마 5가 돼야겠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값만 가지게 되고 제일 큰 수가 라지 m이라고 했으니까 x값 중에 이게 바로 루트 25, 즉 5가 바로 라지 m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얼마? 5 빼기 3이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별거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도 근데 시험에 날려면 날 수 있는 수준. 근데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초창기 초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뭐 여러분 시중 문제집에 응용 정도 엔트리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정리 다 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 내용 좀 나가겠습니다. 다음 것도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유리수만으로는 이 넓이가 2, 3 나오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못 나타내더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한 변의 길이가 이게 넓이가 2가 되고 넓이가 3이 되게 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만들어내는 그 1차원 값의 한 변의 길이가 과연 얼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로는 못 나타내려 했어요. 못 나타내고 굳이 애를 쓴다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야, 이렇게 언제 해야 이걸 갖다가 그러지 말고 2를 제곱해서 만드는 반쪼가리 이렇게 근호라는 걸 써서 루트 2라고 쓰자. 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고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그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 계산한테 써놓으려고 지금 크기 비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다음에 이 y도. 야, y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마. 끝도 안 나. 몰라. 정확하지도 않아. 이렇게 쓰자. 그냥 4배 제곱의 반쪽이야. 이렇게 쓰도록 하자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쓰고 싶었어. 도전을 하는 거지. 무모한 도전을. 이건 뭐냐? 유리수 영역으로 갖다가 나타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어디까지 배웠어요? 중2 때까지. 유리수예요. 순환소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것까지 2학년 때 하셨잖아. 유리수만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새로운 수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루트 제곱근 기호는 유리수도 쓸 수는 있어. 제곱수는. 하지만 루트 균호를 못 벗는 수들 많았잖아. 그런 것들은 이런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유리수를 못 나타내니까 별 수 없이 이 요상한 기호를 써야만 해요. 제곱근 기호, 근호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온 김에 수의 체계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수들의 한번 그 정리 정돈, 족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좀 옆 칸으로 가서 우리가 머리 털나고 맨 처음 또는 인류가 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 이제 제일 인류가 처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숫자는 뭔가? 자, 뭐로 셌겠어요? 네, 뭐 언어는 없겠지. 뭐 우어우 하겠지 원시인들이. 그래서 야, 몇 마리 우어 하면은 막 저쪽에 소가 막 한 몇 마리 있을 때 뭐로 하겠어요? 손가락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표현할 게 손가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세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 늘어난 거죠. 이건 글로벌 공통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맨 처음에 등장한 게 자연수가 생겼어요. 자연수. 너무 작구나. 좀 크게 써야겠다. 자, 자연수가 생겼어. 영어로도 내추럴 넘버예요. 이게 자연에서 먼저 생긴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정착도 하고 뭔가 좀 가축도 이제 키우고 하다 보니까 모여 살기 시작했어. 모여 살아야 돼. 그래야 이제 뭐 늑대가 밤에 이제 양 물어갈까봐, 뭐 돼지 물어갈까봐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나 이번에 우리가 무슨 뭐 이번 내가 어디 가서 이 사과를 많이 따왔는데 채집 경제죠. 근데 야 니네 집에 저기 돼지 좀 많더라. 한 마리 좀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거래를 시작합니다. 거래를. 상행위가 그러니까 어떤 뭐 정통스러운 그런 상거래는 아니지만 아주 초기 단계에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많은 거, 나 남는 거, 하지만 쟤한테 없는 거 바꾸지 않을래. 또 그러다가 이제 빌려주는 것도 생깁니다. 야, 내가 내일 이거 따올 게 있으니까 미리 잠깐 좀 오늘 저녁 먹어야 되니까 좀 한 마리만 좀 빌려줘. 내가 내일 갚을게. 이렇게 빌리고 뭐하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게 장부, 이 거래 내역을 적어놓은 장부의 시작인데 그 상거래, 상행이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생겼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엔 빌려준다 만다가 없었어요. 그냥 뺏고 말고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빌려주다. 그리고 빌려온 걸 내가 갚았다. 그럼 그런 걸 표현할 개념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등장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얘가 등장했으니까 얘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라고 해주는 거야. 얘는 실제로 있는 거, 얘는 다 갚은 거, 없는 거, 얘는 빌린 거. 이런 개념이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숫자를 갖다가 이제 좀, 야, 하나가 이제 개념이 늘어나니까 좀 늘리자. 해서 막 두드려가지고 막 늘리기 시작했어. 뚱땅뚱땅 두들겨 늘려가지고 수의 이름을 좀 정돈을 해줬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정수고 여기는 양의 정수. 여긴 0이고 여긴 음의 정수. 이렇게 됐어요.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그럼 여긴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돼지 한 마리 빚졌고, 돼지 두 마리 빚졌고, 뭐 양 세 마리 빚졌고, 이렇게 됩니다. 여긴 다 갚았고. 근데 사실 정수라고 먼저 이름 붙여진 건 아니에요. 왜 정수냐면 딱딱 떨어져서 그래요. 한 마리면 한 마리지 무슨 뭐 한 마리 반일 수는 없잖아. 돼지를 뭐 한 마리면 빌렸지 뭐 반토막 내가지고 뭐 살아있어 얘가? 안 되잖아. 좀비야?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딱딱 떨어지는 개수만큼 가져왔어. 한 자루, 두 자루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몽고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시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대요. 뭐 고기를 갖다가 먹으려면은 마을 잔치 때나 먹을 수 있었대요. 왜냐? 그걸 저장할 공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기를 갖다가 야 뭐 돼지 키우는데 미안한데 앞다리만 잘라 먹을게 하고 앞다리 잘라가지고서 뭐 이렇게 한참 붕대 싸매가지고 있다가 다음 추석 때 나머지 뒷다리 잘라 먹을게. 아 정말 징그럽기도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더 사회가 발달되고 하다 보면은 상거래가 많이 되다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걸 파는 곳이 생깁니다. 푸주간, 정육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또 무슨 뭐 식료품점도 마찬가지고. 또 뭐 비단 장수도 보면은 비단을 꼭 한 필, 두 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뭐 조금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부분을 나타내는 게 필요했어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 더 미세한 그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 뭐 배웠어? 분수 배웠잖아, 분수. 분수를 배웠어, 분수. 근데 분수는 약간 좀 없어 보이는 수야. 분수보다 조금 유식한 수가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뭐야? 유리수야, 유리수. 유리수는 뭐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수는 아니야. 근데 딱딱 떨어지는 수도 가능하지만 그거가 아닌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게 유리수야.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그래서 유리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내. P분의 Q로 나타내는데 이 PQ는 뭐냐면 정수들이야. 정수인데 중요한 건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0으로 나눈다는 개념은 정의가 안 돼요. 아예 안 나누는 게 1로 나누는 거야. 토막을 안 내는 거야. 2분의 1이면 하나를 두 토막 낸 것 중에 한 토막이란 뜻이고 3분의 1이면 하나를 세 등분한 것 중에 한 등분이란 뜻인데 1로 나눈다는 건 그냥 칼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0으로 나눈다는 건 뭐야? 말도 안 돼. 무슨 뜻이 말도 안 돼.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닌 정수분의 분자는 정수인 형태가 유리수가 돼요. 이게 유리수가 되는데 이 유리수에는 그러면 그럼 정수는 어떻게 나타내요? 하다 보니까 양정수는 이를테면 이건 2분의 2, 또 3분의 6, 뭐 4분의 12, 5분의 20 다 나타낼 수 있잖아. 정수분의 정수 나타낼 수 있잖아. 괜찮잖아. 그 다음에 0은요. 아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0은 뭐야? 0을 두 조각 내봤자 허공에 칼질 두 번 해봤자 0이야. 그 다음에 허공에 칼질 세 번 해도 0이야. 남는 게 뭐겠어? 허공이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0이에요. 분모만 0이면 0이에요. 분자는 0이 아니고. 1분의 0도 0이에요. 허공에다가 한 번 나눠봤자 그 한 덩어리 그대로 있어봤자 허공이지 뭐. 얘는 두 조각 내봤자 그 한 조각도 허공. 세 조각 내봤자 그 한 조각도 허공. 이건 다 0이야. 음의 정수는 얘는 위아래 중에 하나만 음수 붙여도 상관없어. 이것도 마이너스 1이고 이것도 마이너스 1이고 그쵸? 아니면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써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아니면 통째로 그냥 붙이든 다 상관없어요. 네, 뭐야? 전부 다 빚이란 뜻이야. 내게 아니야. 갚아야 돼.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다 뭐냐? 이것도 전부 다 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꼬리가 남는 것도 있어. 뭐가 있지 대표적으로? 뭐 이를테면은 뭐 4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뭐 9분의 1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안 떨어지네? 작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하느냐? 그냥 쉽게 얘기했어. 유리수인데, 부분 나타내는 수인데 정수가 아닌 것들이야.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부분을 나타내는 거는 이런 유리수 분수 형태도 있지만 또 뭐 있어? 우리가 배웠지. 뭐지? 그렇지.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 영어로 데시멀이라고 하는데 소수도 있어요. 소수. 소수가 있어. 소수. 그렇죠? 소수가 있어. 소수가 뭐야? 점 얼마 얼마잖아. 점 얼마 얼마. 여기가 이제 1의 자리잖아. 1의 자리보다 더 작은 값을 갖다가 이제 이게 소수 자리지. 작은 수의 자리야. 네. 소수는 달라요. 2, 3, 5, 7 이런 건 소수라고 읽고 프라임 넘버. 이거는 소수예요. 소수 자리, 작은 수, 소수야. 소수인데 소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유한소수가 있어요. 유한소수는 뭐냐? 이 점 아래로
언젠가는 끝나는 소수예요. 언젠가는 끝나. 아무리 작아도 끝은 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0. 지금 얘 같은 경우 0.25 이런 것도 소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한소수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끝이 안 나는 소수 있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아마 초딩 때 계산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우리 뭐 3분의 1, 9분의 1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소수로 바꾸는 거 해보면 0.3333, 0.1111 끝도 안 나잖아요. 그쵸? 끝이 안 나. 그래서 이런 소수들이 있어. 예를 들면 뭐 0.3333, 0.1111 또는 뭐 0.123, 123 이런 것들. 끝이 안 나잖아.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끝은 안 나지만 이거 무슨 소수라고 배웠지? 2학년 때까지 배웠어. 2학년 때 배웠어. 뭐였잖아 이거. 순환하지. 순환. 반복이 되지. 끝은 안 나는데 반복이 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순환소수라고 하죠. 순환소수가 있어. 순환소수. 순환소수가 있고 그런데 소수 중에는 순환소수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굳이 나타낸다면 반복도 안 되고 끝도 안 나는 소수 있었어. 우리 이번 타임 배우면서 했잖아. 루트 2, 루트 3, 아까 1.414, 213, 땡땡땡 끝도 안 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루트 2, 루트 3. 그 다음 또 뭐 있지 여러분? 혹시 아나 모르겠어. 원주율, 파이, 3.1415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끝도 안 나. 반복도 안 돼. 원주율이 뭐냐면 저 이 원, L 이걸 잘라가지고서 쭉 펼치면은 이만큼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 원의 지름의 몇 배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입체 면을 만들었을 때 이 크기가 그것에 쭉 펴가지고 길이로 그냥 다 펼쳐버리면 이 녀석의 약 3.141592 점점점 파이배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 길이는 이 길이가 되려면 3.14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파이예요. 파이. 3.141592 점점점. 이런 것들. 역시 끝도 안 나고 반복도 안 돼요. 무한소수는 맞는데 이건 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고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갖다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줄여서 비순환 무한소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명칭은 알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다시피 근데 이 순환소수는 우리가 2학년 때 유리수, 분수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실컷 했잖아. 첫째 자리부터 순환하는 소수와 첫째 자리가 아닌 몇째 자리부터 순환하는 혼순환 소수라고 해서 그쵸?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든 간에 분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수 형태로. 얘 같은 경우는 첫째 자리부터니까 999분의 123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다 보니까 얘는 뭐야? 이것들은 유한소수하고 이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는 분수로 표현이 돼. 그 말은 어디야? 얘들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정수는 아니야. 점 밑으로 가니까. 딱 떨어지진 않아. 이 소수 첫째 자리 가지도 그러니까 딱 이렇게 1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거든. 여기 있는 수는 전부 다 여기서 끝나. 소수 자리 안 가.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점을 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유한소수하고 이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까지는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지만 유리수로 바꿀 수가 있어. 분수 표현이 돼. 오케이? 여기다 뭐 마이너스 붙으면 이제 유리수까지 다 커버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바로 요 비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소수 중에서 이 순환하지 않는 녀석. 순환소수 말고, 이건 일로 가지만. 순환하지 않는 녀석은 끝도 안 나고 뭐 마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끝을 알아야 무슨 수인지 어떻게 바꿀 거 아니야. 끝도 안 나. 못 나타내. 손을 못 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리? 야, 유리수를 못 나타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 수 자체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붙였어. 왜 무리수냐? 유리수는 이 유리수 자체 유리가 뭐 글래스 뭐 깨지는 그 유리가 아니야. P와 Q의 분모 분자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수라는 거야. 영어로 separate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rational
레이트가 뭐야? 비율이잖아. 레이셔널 넘버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해를 못해 얘는 못해. 못 나타내. 이런 식으로 못 나타내. 분수 표현이 아예 뭔지 몰라. 이렇게 놔야 돼 그냥. 그래서 얘는 이 형태로 못 나타내.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딱 가족을 꾸려야 돼. 이게 새로 등장을 한 거야. 언제? 2차원을 다루려다 보니까 등장을 했어. 선생님이 아까 그려준 것처럼 정사각형 넓이가 2, 3, 4 이렇게 갈 때 2, 3 어떻게 만들지? 안 되네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더 고급스러운 수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한참 잘 썼는데 조금 더 이제 면적에 대해서 좀 심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자연현상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요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 두 개를 갖다가 어떻든 등장시켰으니까 이제 합치기 시작해야지. 야, 그래서 우리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서 이름을 붙였어. 자연계에 얘면 될 줄 알았는데 얘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얘하고 얘까지 우리가 확장을 하니까 비로소 자연계의 모든 크기를 다 커버할 수 있더라라고 할 수가 있게 됐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실수. 나의 실수 이런 게 아니야.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리얼 넘버란 뜻이야. 비로소 진짜 실제 넘버다. 실제 값을 리얼 밸류를 담을 수 있는 넘버다 이 뜻이야. 실제 이제부터. 자, 그래서 이 실수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 두 가지가 있어. 무리수는 뭐다?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2차원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루트 2, 루트 3, 루트를 못 뻗는 애들 또는 원주율 같은 파이 이런 것들이 다 비순환 무한소수, 무리수가 돼요. 하지만 이 소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 잘 따져야 돼. 소수에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까지는 분명히 유리수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무한소수라고 무조건 다 무리수가 아니에요. 무한소수 중에서도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까지는 당연히 유리수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유리수로 들어가요. 유리수 체계 아래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그것에는 그냥 일반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서도 반쪽인 순환소수, 규칙성이 있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로 표현이 됩니다. 분수 표현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리수는 바로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규칙성도 없고 끝도 안 나는 소수가 됩니다. 그런 꼬리가 달린 건 무조건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우린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이거 빠르게 정리해 주세요. 빠르게. 저는 잠깐 손만 놓을까? 빠져드릴게요. 깔끔하게 화면 보시고 하시게. 시간 오래 못 드려요. 한 1분 정도 안에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특히 교재나 일반 책에는 이제 이쪽을 오른쪽으로 놓고 왼쪽으로 놓고 이걸 오른쪽으로 가는 식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써놓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그냥 이 실수 체계와 그 다음에 요 소수까지 아예 믹스를 해가지고 하나로 보통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제 스타일대로 저는 적었습니다. 요걸 갖다 한 큐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실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리수는 분명히 P분의 Q, 정수분의 정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모조리 유리수라고 했어요. 이 아래에 있는 정수나 정수 아닌 모든 유리수, 이 패밀리들은 전부 다 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고요, 사실. 다 적어드렸죠? 자, 그런데 실수는 그러면 이 실수라는 그 큰 어머니 아래에 있는 수들은 다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느냐? 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해요. 제곱해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게
실수가 될 수 있는, 실수가 가지고 있는 실수 패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거예요. 제곱해서 0이 0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사실 이 중에서도 0 되는 건 딱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 모든 다른 그 실수의 자녀들은 제곱하면 0보다 커요. 사실 이 0이란 개념이 되게 지금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쓰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인 거예요. 0이라는 거.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다 갚았다. 이 뜻이죠. 자, 정리 다 되셨죠?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란다면은 VOD 보시면서 잠깐 뭐 멈췄다가 이게 좀 포즈 한다면 이걸 그림 그리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수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배우지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실수 말고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것도 배우기는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허수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게 빌 허자, 허공의 허자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라고 해요. 상상의 수, 허공의 허수. 그래서 이 허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곱하면 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까지를 합치면은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 복이 우리 뭐 배웠죠? 요기요 배웠죠? 요거. 복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죠? 더블이라는 뜻이잖아. 컴플렉스. 두 개 쓰기 귀찮으니까. 이게 복과 똑같은 거예요. 뭐 풀말을 써가지고 복이라는 게 아니라 얘는 실수라는 하나의 파트와 허수라는 또 다른 파트가 한 숫자에 다 들어가 있는 수의 형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복잡한 수다라고 해서 복소, 그러니까 그 원소가 두 개 있는 수다. 이 원소 두 개 다 담는 수다. 그릇이 두 개 들어 한 숫자에 그릇이 두 개 있는 녀석이다 해서 복소수라고 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요. 복잡한 수.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워야 되는 마스터해야 되는 수는 바로 요 실수까지예요. 실수까지.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무리수를 지금 도입하는 단계예요. 계산까지 다 배울 거예요. 유리수까지는 다 익숙하니까 2학년 때까지. 자, 아무튼 간에 내용 좀 볼게요.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수, 즉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다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무한소수인데 순환도 안 돼가지고 유리수를 못 나타내는 게 무리수라고 했어요. 루트 2, 루트 3, 파이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네, 근데 루트 2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루트 3은 1.7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뭐 파이는 3.14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네. 자, 물론 뭐 파이를 막 소수 막 200짜리까지 외우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유학한 친구들도 많이 가르쳤는데 외국은 좀 이렇게 시키나 봐요. 시킨다기보다 애들이 그냥 외우더라고요. 경쟁하듯이 외우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면 잘 나옵니다. 다음, 자, 소수의 분류. 저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었지만 역방향이죠. 소수는 유한과 무한소수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소수자리 끝에서 어느 정도에는 끝나는 수, 얘는 계속 안 끝나는 수인데 규칙성이 있으면 순환소수, 규칙성이 없으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됩니다. 그런데 순환소수까지는 우리가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 2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그래서 유리수로 들어가게 되고 이 녀석이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무리수라고 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했죠? 네, 실수라고 배웠습니다.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 자, 그러면 루트를 쓰면 다 무리수냐? 아니라고 했죠. 네, 루트라는 근호는 루트를 못 뻗는 6가지도 우리가 나중에 표현하려고 만든 거지. 루트를 씌운다고 무조건 다 무리수는 아니에요. 루트를 벗을 수 있는 수도 많잖아요. 네, 얘기한 것처럼 루트 9다. 그럼 누가 이랬겠습니까? 그냥 9는 3의 제곱이잖아. 9를 제곱해서 만드는 반쪽. 3이죠. 이렇게 제곱수는 루트를 얼마든지 벗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어보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것도 전 다 했어요. 그쵸? 네, 다 했어, 나는. 봐봐. 맨 처음 뭐 있다고? 네, 머리 털라고 손가락 세는 거. 그죠? 보통 우리가 이 자연수를 세는 방법도 10진법도 있고 2진법도 있고 컴퓨터 할 땐 2진법, 바이너리 코드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10진법 해가지고 10단위부터 또 자릿수 올리고 그런 방식도 있고 등등이 있죠. 아무튼 간에 자연수, 내추럴 넘버 그 다음에 0과 음의 정수 해가지고 다 나타냈는데 이것만 하니까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소 3분의 1 부분만 주세요. 이렇게 부분을 나타낼 필요도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냥 한 마리 다 잡아서 동네 잔치에 됐어.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부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수도 가능하고, 어쨌든 다 유리수로 표현됩니다. 그죠? 이 순환소수도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유리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순환하지도 않는 무한소수. 그것은 우리가 무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파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등등등 굉장히 많겠죠. 근호, 루트를 벗을 수 없는 모든 수들이 전부 다 바로 이 무리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실수, 모든 크기를 이젠 빠짐없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실수까지 우린 다 수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루트가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루트를 벗길 수 있으면 무리수가 아니에요. 소수꼬리가 없는 거야. 지저분한 무한 비순환 소수꼬리가 없어야 돼요. 얘는 뭐야?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12예요. 12의 제곱을 거꾸로 만드는 그 반조각은 뭐냐? 10이겠죠. 자, 얘 순환소수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2학년 때 잘 하셨나? 이거 어떻게 하지? 두 자리인데 9인데 하나가 잡것이 꼈으니까 0 써주고, 그 다음 39에서 안 되는 거 3 빼주니까 90분의 36 해서 약분. 귀찮은데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무리수만 찾으면 되지 굳이 약분까지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은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공식은 사실 아시겠죠. 왜 되는지에 대한 그 증명이나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안 해도 되겠죠. 나는 지금 중학교 3학년 가는 거니까 시간도 없어요. 자, 혹시나 뭐 모르는 친구 있으면 이따 본원에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요거 할게요. 9분의 4는 어떻게 돼요? 뭐의 제곱이에요? 그쵸? 얘는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뭘 두 번 곱해야 9분의 4 나오니? 3분의 2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유리수예요. 다음 5번도 갈게요. 이건 3분의 5의 제곱을 갖다가 반으로 또 쪼갠 거니까 3분의 5 제곱. 자, 얘도 유리수예요. 그런데 얘는 분수로 바꿔도 10분의 16이에요. 10분의 16은 뭘 제곱해도 안 돼요. 16이야 4제곱이라고 하지만 10은 뭘 제곱해서 돼? 안 되잖아. 이건 루트를 못 벗어요. 그렇잖아요. 정 못 믿겠으면 인생을 걸고 해보세요. 넓이가 10분의 16이야. 1.6이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지 한번 유리수로 나타내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저는 안 걸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무리수. 유리수 표현이 안 돼요. 끝도 안 나요. 인생을 걸어보세요. 아무튼 간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무리수인 거 또 해봅시다. 이거 뭐야? 루트 못 봤잖아. 무리수 맞죠? 13. 제곱수 아니잖아. 못 봤잖아. 그치? 이거 한 변 길이. 이걸 딱 떨어지게 할 수 있어? 유리수로 바꿀 수 있어? 안 되잖아. 안 됩니다. 얘 봅시다. 이건 100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5의 제곱. 그럼 10분의 5겠죠, 뭐. 그쵸? 넓이가 100분의 25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어? 10분의 5겠죠. 2분의 1. 어떻든 이거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제곱 근호가 필요 없죠. 이건 무리수가 아니야. 자, 이건 무리수고, 이건 무리수야. 그 다음 파이.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그랬죠. 네. 이게 3.14이라고 그 다음에 계속 비순환하고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리수가 맞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100분의 25, 3번만 유리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리수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가게끔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부터는 학교 시험에서 조금 나와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새로운 수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수부터 망가지면 뭐 풀이도 못하잖아. 자, 옳은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건 X를 하라. 루트 5는 분모분자가 정수인 분수꼴. 이게 어떤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수를 얘기하는 거죠.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는
분수, 유리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느냐. 즉 루트 5가 유리순이 아니니 묻는 거잖아. 그지? 유리수예요? 아니잖아요. 루트 5는 루트를 뗄 수가 없는 애예요. 그렇죠? 넓이가 5인 그 반쪽 못 구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무리수야. 무리수는 유리수처럼 못 나타나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순환소수는 무리수냐? 아니죠. 순환소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유리수라고 했어요. 아까 했었죠. 그죠? 여기서 소수는 유한과 무한이 있는데 무한 중에서 순환까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분수 표현이 되더라 해서 유리수에 들어가더라 했잖아요. 순환소수는. 그쵸? 그거 잘 노려요. 낚이지 마세요. 그래서 순환소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예요. 이것도 틀렸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잘 개념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또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자. 다음 쪽 오른 거는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시오.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냐? 아니죠. 방금 했지만 순환소수는 유한소수는 아니야. 그래도 유리수라고 했어요. 틀렸어요. 순환소수도 있다. 0.333 이것도 우리가 3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문제라고 했죠. 규칙도 없는데 끝도 안 나. 끝이 뭔지도 몰라. 무리수라고 했죠. 이건. 맞습니다. 다음에 근호를 사용해 나타내면 모두 무리수냐? 아니죠. 루트를 벗을 수 있는 애들은 무리수가 아니에요. 루트를 못 벗는 애들만 무리수예요. 그러니 근호라는 거는 무리수라는 것과는 꼭 무관해요. 그냥 우리가 쪼개기 애매하든 쪼개기 쉽든 일단 반으로 쪼갠다는 개념으로서 등장시킨 게 1차원의 루트 값이 얼마냐, 원래 값이 얼마냐 묻는 근호라는 거지. 레디칼 사인인 근호, 루트 표시인 거지. 이 루트가 쓰인다고 전부 다 무리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루트를 못 벗는 애들이 무리수예요. 쪼개면 인생을 걸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근호를 사용해 나타내면 모두 무리수냐? 틀렸어요. 안 되잖아. 이건 유리수야. 됐죠? 그 다음에 4번. 무한소수는 무리수냐? 아니죠.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순환소수, 이거 0.33333 이거 순환하는 무한소수지만 얘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네, 비순환 무한소수가 무리수예요. 자, 틀렸고.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아닌 실수가 없죠. 왜? 아까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 두 가지로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면은 실수를 다 이루어야 돼요. 이거는 틀렸어요. 맞은 게 거의 없잖아요. 맞은 게 2번밖에 없네요. 그쵸?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 다 틀렸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 그쵸? 맞고요. 그 다음에 근호를 사용하면 무리수 다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아닌 실수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애매한 것 같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요거 낚시로 잘 낚아요. 시험 때 여러 가지 보기 주고서 한 문제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스텝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이게 하나하나 배울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적이 되면 은근히 많아져요. 그 완결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다 그 뼈대가 되면서 완결성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리수를 모두 고르면 1번 9의 제곱근. 뭐예요? 제곱해서 9 나오는 거 묻는 거잖아요. 풀마 루트 9. 풀마 3 되겠죠. 이게 무리수인가요? 아니죠. 유리수잖아요. 제곱수. 풀마 루트 9. 같은 얘기죠. 다 유리수예요. 근호를 썼다고 무리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호. 이건 지난번에 하셨죠. 무엇의 제곱근은 이걸 묻는 거라 양의 음의 제곱근 다 써야 되지만 제곱근호는 그냥 양의 제곱근 5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얘는 루트 5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무리수가 맞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0.1땡은 9분의 1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9분의 1이 어떻게 무리수입니까? 유리수지. 안 되고요. 16분의 7. 안타깝게도 16은 우리가 4의 제곱이지만 7은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인생을 걸어봤자 루트를 못 벗습니다. 이것도 무리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0.04, 100분의 4의 제곱의 반쪽. 뭘 제곱하면 100분의 4가 되느냐? 10분의 2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2, 즉 5분의 1. 어떻든 유리수입니다. 0.04가 제곱수예요. 그러므로 얘는 근호를 썼을지언정 무리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리수, 근호를 못 벗는 애들은 2번과 4번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해들 되시죠? 지금 나랑 하니까 쉽지. 여러분 혼자 할 때도 분명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순환하지 않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게 뭐예요? 무한소수는 맞는데 규칙이 없는 녀석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확정해가지고 분수를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무리수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게 무리수죠. 무리수로 나타내는 것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0.7 루트. 0.7은 제곱수가 안 됩니다. 제곱해서 0.7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유리수로 못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리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 파이, 대표적인 무리수죠. 그 다음에 루트 121, 이건 안타깝게도 1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11을 얘기합니다. 유리수가 되겠죠? 안 되고요. 그 다음 5분의 9, 이건 그냥 딱 덮어놓고 대놓고 유리수죠. 뭐. 그 다음에 1.4땡, 순환소수잖아요.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괜찮죠? 오케이. 자, 네, 9분의 얼마가 됩니까? 1과 9분의 4, 1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어떻든 유리수고. 그 다음에 이 3분의 루트 3분의까지는 좋았어. 루트 5가 끝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루트를 못 벗어요. 그러므로 이 전체는 뭐 부호가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간에 빌어먹을 더러운 소수꼬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수가 되겠죠. 자, 그럼 개수가 3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이 아니고 3개입니다. 자, 괜찮아요? 네, 감이 이제 오죠? 슬슬 옵니다. 그만큼 여러분한테 이제 친해지고 있어요. 무리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리수를 사랑해 주세요. 무리라고요? 무리가 안 되게 돼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3번 또 고르래요. 그냥 무조건 계속 고르래요. 자, 무리수 고르라. 왜냐하면 이제 실수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유리수, 무리수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 자, 파이가 그 더러운 소수꼬리가 있는 녀석이죠. 네. 규칙성도 없어. 끝도 안 나. 그걸 뭐 5로 나눈다고 규칙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끝이 나겠어요? 안 나지. 네, 이거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니까 동그라미 해야겠다. 자, 무리수 맞고. 자, 0.4땡. 9분의 4잖아요. 루트 9분의 4입니다. 이거 3분의 2잖아요. 어렵지 않죠? 유리수예요. 무리수 안 됩니다. 다음 이거 제가 얘기했죠? 제곱에 루트에 이게 제곱 있으면 이렇게 바꾸라고. 그냥 5잖아요. 이것도 유리수라서 안 됩니다. 다음 얘 100분의 9의 루트인데 이거 얼마야? 10분의 3의 제곱이니까 네, 그냥 루트 100분의 9는 10분의 3이에요. 유리수니까 안 됩니다.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호가 있을지어도 무리수가 아닙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 자, 얘 2를 더해봤자 어차피 여기에 지저분한 소수꼬리에 규칙도 없는데 2를 더한다고 갑자기 뭐 끝이 나겠어요? 규칙성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염이 돼버려. 안 돼. 이것도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 1, 2, 3, 1, 2, 3. 순환마디가 1, 2, 3이죠? 뭐예요? 999분의 123 되는 거 알고 있죠? 순환소수. 그러므로 이것도 유리수입니다. 얘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분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약분은 안 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무리수가 되는 것은 기억과 미음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르려니까 뭐 이렇게 기억, 미음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A가 루트 5일 때 다음 중 유리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A에 일단 지저분한 소수꼬리가 붙습니다. 네. 유리수가 아닌 것, 즉 무리수인 것 찾으라 이 뜻이죠. 1을 더한다고 이게 루트 5 더하기 1 될 테네. 1을 더한다고 소수가 뭐 변하겠어요? 소수 부분이? 안 변해. 여전히 무리수예요. 유리수가 아닌 거니까 얘 됩니다. 얘 유리수 안 돼요. 그 다음에 5a, 즉 5 곱하기 루트 5인데
이 더러운 소수꼬리를 5배 한다고 갑자기 끝이 날까요? 끝도 안 나게 되는 게 5배 하면 끝이 날까요? 그 다음에 규칙도 없는데 5배 하면 모든 자릿수가 5배로 바뀌는데 각 소수 자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다 5배로 늘어나긴 하지만 그게 규칙성이 생기진 않아요. 다 모든 자리값이 전부 다 규칙성도 없고 다른 값이 들어가는데 5배가 되면 또 다 다르게 다 반복이 안 되겠지. 뭐가 바뀌나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유리수가 안 됩니다. 무리수예요. 하지만 3번을 볼까요? 루트 5 곱하기 A가 뭐야? 루트 5잖아. 그럼 루트 5 2번 곱하네? 5가 되겠네. 얘는 그래서 유리수가 되네요. 그쵸? 유리수가 아닌 걸 고르니까 얘는 안 돼. 이게 유리수가 아닌 것들이야. 무리수도 1, 2번. 됐고 3번은 유리수예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루트 5인데 그 제곱하면 5가 나오겠죠. 루트 5 제곱이니까. 뭐 이것도 됐고요. 이것도 뭐 어차피 이건 다 유리수들이야. 그 다음에 A가 루트 5인데 루트 5를 뺀대. 0이잖아. 아, 깔끔하죠? 네. 소수가 없어졌어. 어때요? 이것도 유리수죠. 근데 문제가 묻는 건 유리수가 아닌 거를 고르랬으니까 무리수인 거 고르라 이거죠. 그 거지 같은 소수꼴이 달고 있는 애들 누구야? 1번과 2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깔끔해지네요. 괜찮죠?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괜찮아. 할만하지. 그지? 아직까지는 지치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수에는 유한이 있고 무한이 있는데 무한 중엔 순환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네,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유한과 순환까지는 유리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디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순환 소수만이 우리가 무리수라고 아까 했었죠. 자, 그럼 문제 다시 볼게요.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냐? 아니죠. 순환과 유한까지는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비순환 소수는 왜 빼먹어? 안 됐죠. 그 다음에 순환 소수는 모두 무리수냐? 아니죠. 순환 소수는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리수는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유리수가 아니고 무한 소수가 무리수가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입니다. 3번도 틀렸어요.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 바로 이걸 얘기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것은 실수가 아니냐? 아니죠. 실수예요. 왜냐면 유리수, 무리수 합쳐가지고서 우리가 실수라고 아까 했었어요. 그렇죠? 중학교 수학까지는 실수를 벗어난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맞은 게 없네. 자, 실수는 무리수하고 이거 합한 게 아까 유리수였죠. 여기 정수가 있었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가지고 실수가 된다고 아까 했어요.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괜찮죠? 네, 수의 체계에 대한 확인 문제였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저 개념엔 확실히 넣으셔야 돼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루트 81이 얼마예요? 제곱해서 81을 만드는 그 반쪼가리. 9죠, 9. 루트 81은 9예요. 그러니까 9가 유리수다. 맞는 얘기죠, 이건. 이건 맞는 말이야. 다음, 근호,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모두 무리수냐? 아니죠. 루트 4는 근호를 썼지만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루트 안에 제곱수가 아니면 제곱인 분수가 됐던 제곱인 수가 안 되면 그거는 무리수예요. 이거 틀렸습니다. 근호만 있으면 모조리 무리수는 아니에요. 다음,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다. 맞죠?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두 개 합쳐서 비로소 리얼 넘버, 실제 값을 다 빠짐없이 표현할 수 있는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예요. 다음, 무리수는 0이 아닌 정수는 정수. 이건 무리수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네, 유리수였죠, 유리수. 유리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리수예요. 틀렸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니은과 리을 두 가지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에 7번 하겠습니다. 실수가 A개, 유리수가 B개라고 할 때 개수를 일단 구합시다. 자, 사실 실수는 지금 배우는 모든 수는 다 실수예요.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잖아.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수 중에 실수를 벗어나는 애가 있겠어요? 없어요. 일단 유리수, 무리수 따질게요. 자,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는 됐어. 음수는 뭐 유무리수 다 가지니까 관계없고 부호는 됐고, 루트 1.7은 근호를 루트를 못 벗는 애잖아요. 1.7의 제곱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이거는 무리수가 됩니다. 4분의 3은 유리수고요. 0도 유리수고요. 루트 21. 루트를 근호를 썼지만 21 자체가 제곱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루트를 못 벗어요. 그러니 얘는 무리수입니다. 그럼 2.4땡 순환소수잖아요. 네, 이건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 루트를 씌웠지만 16이 제곱수이기 때문에 얘는 4,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거는 유리수가 됩니다. 다음 64분의 9. 8, 8이 64, 3, 3은 9니까 8분의 3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네, 제곱수이므로 루트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가 되겠죠. 그 다음 0.001 애매하면 분수로 바꾸세요. 자,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오니까 1000분의 1이 되는 거 아실 겁니다. 루트 1000분의 1과 똑같은데 아쉽게도 1000분의 1은 제곱수가 못 됩니다. 100이나 만은 되지만 1000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 루트를 벗을 수가 없는 무리수가 됩니다. 자, 일단은 무리수, 유리수는 몇 개예요, 그럼? 유리수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B는 5개가 됩니다. 실수는 전부 다예요. 유리수 아닌 무리수잖아요. 전부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는 8개, A는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8이고 B가 5니까 8 빼기 5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7번 답은 3이 됩니다. 전체 7개 모든 실수 중에서 유리수는 당연히 이렇게 5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실수에서 유리수를 빼니까 무리수 개수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됐죠? 자, 다음에 괜찮아요? 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할게요. 쉽죠? 수책에 묻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거 끝낼 거예요. 자, 봅시다. 다음 중 네모 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실수는 일단 유리수 중에는 양의 정수, 자연수 있다가 0 등장하고 음의 정수 등장했고, 그 다음 부분을 나타내다 보니까 유리수가 되면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중에 소수도 있었고, 소수는 유한도 있고 무한도 있는데, 무한 중에 순환소수까지는 이 정수한 유리수에 들어갔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비순환 무한소수가 우린 유리수 표현이 안 되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분모 분자로 분리를 못하는, 레이셔널을 못하는 이레이셔널 넘버라고 해서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는 걸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비록 근호를 썼지만 얘는 16이 4의 제곱이니까 얘는 근호를 벗을 수 있습니다. 유리수죠. 무리수가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루트, 기호, 근호를 썼다고 무조건 전부 무리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도 볼게요. 루트를 비록 썼지만 얘 같은 경우는 9분의 5를 제곱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루트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수죠. 하지만 루트 12는 루트 속에 12를 밖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2가 제곱수가 안 돼요. 얘는 근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얘는 저주받은 꼬리가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리수. 그다음 17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그냥 정수인데 뭐 자연수잖아요. 뭐 유리수죠. 그 다음에 0.1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유한소수 또는 뭐 10분의 1 유리수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루트 12가 되겠죠. 무리수를 묻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뭘 배웠냐면은 루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유리수와 무리수를 섞어서 이제 실수까지 넓혀서 우리가 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단계로 그 유리수하고의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는 것부터 배웠고요.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는 것과 실제 유리수하고 크기가 애매하면은 비교가 1차원의 길이로부터 2차원으로 확장해서 넓이의 크기 비교를 하시고, 그 넓이가 더 크면 길이도 더 길다. 그걸 따라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수의 체계.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기존에 배웠던 유리수에다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루트 2, 루트 3 또는 파이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쓰긴 써야 돼. 크기가 있는 거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못 발견했고 못 써왔다 뿐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2차식을 들여다보면은 루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루트를 썼지만 루트를 못 뻗는 애들은 우리가 무리수라고 놔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실수라는 리얼 밸류를 담을 수 있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크기를 빠짐없이 이제 나타낼 수 있어. 이제는 빈틈없이 다 표현할 수 있어. 정말로. 그래서 이때 리얼 넘버, 실수까지 이제 수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 여러분이 다루는 수의 끝판왕은 바로 이 실수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것들은 범위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실수 범위까지로 확장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 차원에 대해서 우리는 마스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복습을 꼭 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원 친구 및 라이브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1시간 5분이요? 그러면은 5분 오버타임 된 건가요?